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집시법 하다 말았죠. 이어서 이제 집시법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경찰, 안보경찰 내지는 이제 외사경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확성기 등의 소음 이거 하다 이제 뭐 이거 전에 끝냈었는데 확성기 소음 보시면 여기 등가 소음도라는 게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등가 소음도는 어떤 겁니까? 평균 소음도라 그래서 평균 소음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가 등가 소음도예요. 근데 거기서 주거 즉 학교 종합병원은 이 등가 소음도 기준이 주간은 몇입니까? 주간은 65 이하. 그 다음에 야간은 몇입니까? 60이고요. 그리고 심야는 여기는 55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요. 주간은 똑같아요. 여기하고. 그리고 야간도 60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심야가 여기처럼 55가 아니고 여기는 심야도 그냥 60이에요. 야간.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요. 주간은 75 그리고 야간은 65 그리고 심야도 65 이하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최고 소음도죠. 최고 소음도도 그러니까 일단은 평균 소음도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최고 소음도가 넘어가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제 소음 기준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리해 보시면 먼저 여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있죠. 여기하고 똑같죠. 일단 여기는 근데 주간은 몇이라고요? 85 이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심야는 8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75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주간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85 이하 최고 소음도가. 그 다음에 야간도 8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야도 80입니다. 그냥 똑같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요. 최고 소음도가 주야 이런 거 안 가리고 다 95 이하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기준인데 소음 기준인데 이거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일단은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의 벽에서 이제 뭐 건물이라면 담 같은 데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1m에서 몇 미터 3.5m 떨어진 지점 여기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측정 기기도 지면 위 1.2, 1.5 높이 있죠? 여기서 측정한다는 거지, 기계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장소, 우리가 여기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이제 측정한 게 이게 측정 소음도. 하면 일단은 이게 확성기 소음 기준이니까 확성기가 있을 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소음은요. 확성기 소음만 따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변 소음도 들어올 거니까. 그럼 얘는 확성기 소음 기준이니까 주변 소음은 뭐합니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확성기가 있을 때 주변 소음까지 다 들어오겠죠? 그게 일단 측정 소음도.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없을 때 이제 얼마? 5분간 측정한 소음도가 이제 배경 소음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기가 있을 때 측정한 측정 소음도하고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배경 소음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이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큰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 거기 안 나와요. 10대 이상 크면 그때는 이 배경 소음도가 측정 소음도에 영향을 안 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측정한 소음도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걸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따져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등가 소음도는요. 평균 소음도라고 그랬죠. 평균 소음도인데 몇 분간 측정한다고요? 10분간 측정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10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10분 이내라면 그때는 그 발생 시간 동안 한 거죠. 이게 바로 등가 소음도입니다.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 그 다음에 이제는요. 등가 소음도는 넘지 않았지만 최고 소음도가 넘어가면 이것도 법 위반이다. 따라서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이거 있죠? 이걸 넘어가면 이것도 소음 기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 금지 장소. 여러분들 이런 장소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100m죠.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뭐가 안 돼요? 5개 집회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집회는 금지가 아니라 금지가 아니에요. 100m 이내라도. 5개 집회 아니고 5개 집회입니다. 그리고 시위 금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사당,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공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관, 여기서 공관 중에서 이 국무총리 공관의 예외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외교기관의 외교기관이나 숙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사당은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가지고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급 법원도 예외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국무총리 공관도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외교사들 숙소 예외가 있고, 근데 얘는요 예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다. 어디라고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예외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나머지는 예외가 다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서장한테 신고를 딱 했어요. 집회하겠다고. 근데 관서장이 보니까 일단은 내가 여는 집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서장이 나한테 그쪽에다가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거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설정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내가 집회를 열면서 그 질서유지선을 뭐 했어요?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사람 당연히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선 훼손한 사람 처벌된다는 거 기억. 두 번째가 주체자나 질서유지인은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야 니네 내가 여는 집회 오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는 집회 니네 참가하지 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참가 배제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체자라든가 질서유지인으로부터 참가 배제를 당한 사람은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냥 참가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참가 배제 됐는데도 참가한 자는 처벌되는데 여기는요 6개월 이하야.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둘 다 똑같습니다. 질서유지선 훼손하거나 참가 배제됐는데 참가한 자는 처벌되는데 처벌은 똑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야, 이거 처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방해했냐면 여기 보시면 군인과 검사와 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은 처벌이 더 세요. 여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래서 조심할 건 5년 이하 징역이고 여기는 벌금은 있다, 벌금은 없다, 벌금은 없습니다. 누구 군인과 검사와 경찰은 가중처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도요. 이런 A라는 사람이 관서장한테 가가지고 나 5개 집회 좀 할게요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B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서장한테 나도 할 건데요 신고했어요. 근데 서장이 이 두 사람이 신고를 딱 보니까 이 신고가요 시간이 겹쳐요. 그리고 장소가 겹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완전 반대 노선이야.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노선도 다른데 같이 집회를 하면은 싸울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서장은 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요. 야, 니네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데 시간 좀 나누어서 하면 어떠니?
또는요 장소를 분할해서 좀 하는 거 어때? 이렇게 권유 같은 노력을 먼저 일단 해야 됩니다, 서장이.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노력을 안 받아들여요, 권유를. 그냥 계속 고집해. 그럼 그때는요 우리는 이 A가 먼저고 B는 후신고니까 B한테 너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너는 뒤에 했으니까 너 집회 열지 마라. 얘가 먼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후신고한테. 알아두셔야 돼.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B는 금지 통고 당했고 A는 집회를 여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이 A는요. 보세요. 집회를 열 수 있는 A가 만약에 집회를요 여는 그 집회를 뭐 했다고요? 거기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거를 개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할 거야. 신고했는데. 그러면 우리 저번에 배웠죠. 개최를 안 할 거면 얘가 몇 시간 전까지 철회해라? 24시간 전까지 철회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철회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철회하면 서장은 이 사람 B한테 기회를 줬어요. 줬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집회도 개최를 안 하고요. 철회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철회도 안 해버리니까 이 B한테도 서장은 기회를 못 줬겠죠. 얘가 철회를 했으면 얘한테 기회 줬을 텐데 얘가 철회 안 하니까 기회를 아무도 못 줬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이 A, 철회 안 한 A를 뭐한다? 처벌합니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심합시다. 철회 안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다.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 아니다. 어떨 때만 철회 안 하면 처벌한다? 자기 때문에 못 여는 누가 있다? 후신고가 있는데 철회 안 했을 때는 처벌된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얘기야. 따라서 여기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확인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인데 일단 국가보안법은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숫자는 정리합시다. 먼저 구속기간의 연장인데 여러분 형소법으로 먼저가 형소법에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형소법에서는 며칠입니까? 10일이고요. 여기는 연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 있죠. 검사의 구속기간이 형소법에서는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20일이잖아. 그래서 형소법상 사법경찰관과 검사, 수사기관의 최대 구속기간은 30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국가보안법은요. 국가보안법은 자 봅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관은 일단 10일이거든요. 10일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몇 차? 1차 연장할 수 있어요. 1차. 그러면 1차도 며칠 범위? 10일 범위야. 그러니까 결론은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며칠입니까? 20일이 되겠죠. 따라서 그 말입니다. 1차에 한해서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이니까 그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1차는 최대 20일이란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는 10일인데 한 번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대 20일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좀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다음에 검사의 구속기간 원칙은 국가의 10일인데요. 여기는 2번 연장할 수 있어. 2번. 그래서 최대로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바로 30일이 되는 겁니다. 1차 연장할 때마다 10일씩 연장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2차에는 연장을 최대는 30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10일 있죠? 10일 이내 범위 연장. 그러니까 2차 연장할 때 1차 연장도 10일, 2차 연장도 각각 10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있는 범죄가 모든 범죄가 이렇게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이 안 되는 범죄를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연장이 안 되는 게 뭐 있냐면 첫 번째가 7조에 무슨 죄가 있냐면 찬양고무죄라는 죄가 있어요. 찬양고무죄는 이렇게 최대 50일로 연장이 안 돼요. 그건 형소법상 최대 30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고지죄라는 죄가 있거든. 10조 불고지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수직무유기죄라는 죄가 있어요. 11조. 그리고 마지막 12조 무고달조라는 죄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들어보시면 이 두 개는
이렇게 최대 50일로 연장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결을 났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조문에서 연장을 안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결론은 4개는 연장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확인. 자, 그 다음에 반국가적 범죄로 여기 포인트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여기 5년 경고하지 않는 사람이 재차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형은 사형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형법에서 누범하고 좀 비슷해. 누범은 2배 가중인데 여기는 이제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형소법에서는 참고인으로 소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참고인을 영장받아 끌고 올 수 없죠. 근데 여기는요, 참고인이 몇 번? 2번 이상 안 나오면 그때 영장받아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참고인도. 자, 그 다음에 공소보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이 초범이야. 나이도 되게 어려. 죄질도 뭐 아주 무겁지 않아. 그럼 이런 경미한 애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무조건 기소해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거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검사가 얘의 뭐 성행, 연령, 지능,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요 기소를 안 해. 국가보안법 위반했지만 기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공소보류 처분을 해줘요. 공소보류는 공소 제기를 미뤄주는 거야. 미뤄주는 건데 얼마 동안 미뤄준다? 2년 동안 미뤄줘. 그래서 얘가 공소 잘못을 저질렀는데 공소 제기 안 되고 2년 동안 보류가 됐죠. 그래서 2년 동안 딱 이놈이 지켜봤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2년 지나면 공소 제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야. 형사처벌 이제 못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공소보류 처분을 하면서 이제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야, 내가 너 기소하려고 하다가 너 어린애여서 봐줘서 내가 공소보류 처분한다. 대신에 너는 2년 동안 이거 지켜 이렇게 규칙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공소보류 받은 사람이 규칙을 막 안 지켜, 막 위반해. 그러면 검사는요 공소보류 처분을 뭐 한다? 취소해버리고요 공소제기 해버릴 수 있어요. 형사처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보류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그 다음에 불고지. 자, 기억합시다. 불고지죄는요 어떤 죄를 알면서 신고한 애야 불고지입니까? 바로 이거죠. 반, 목, 자, 뭐 A라는 사람이 이 반국가단지 구성 등의 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 이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A가. 근데 B가 이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면서도 뭐 했다? 신고 안 하면 그게 불고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반목자입니다. 반목자인데 근데 이 불고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이 벌금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죄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입니다. 유일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로금은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해서 이제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그 신고한 사람이 있죠. 신고해서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잡게 해준 그 사람한테는 상금을 뭐 한다? 지급한다예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숫자가 아니까 안 나왔지만 근데 지급한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신고해서 우리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어. 근데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물건을 압수할 거 아닙니까? 압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뭐 공작권 같은 거, 뭐 돈 같은 게 많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 압수한 물건 2분의 1까지 신고한 사람한테 그 노력에 대한 보상금, 그 보로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이 있는 때는 상금 지급한 경우에 하나요. 압수물 가액이 얼마? 2분의 1을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봉도 보시면 뭐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내용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조금 볼 것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숫자는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찰 갑니다. 여러분들 보안관찰은 질문할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때리는 겁니까? 잘못해서 처벌로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때리는 겁니까?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보안관찰 대상자가 있다. 여러분, 대상자는 무조건 보안관찰 때리는 게 아니고 대상자 중에서 무슨 위험이 높아야 돼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한테 보안관찰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라고 해서 일단 무조건 보안관찰을 때리는 건 아니고 재범 위험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는 그럼 누군데? 해가지고 첫 번째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금고예요. 그리고 형기 합계는 몇 년 넘어야 돼? 3년 넘어야 돼요. 3년 이상인 자로서. 또 마지막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은 사실이 집행받아야 돼.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4가지 조건입니다. 여기 사람을 기억합시다. 이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법에도 나와 있고요, 군형법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할게요. 형법에 있는 범죄, 형법에 여러분들 내라는 죄, 외라는 죄 있잖아. 그 내라는 죄나 외라는 죄가 해당 범죄인데 그 중에서 형법에서 아닌 범죄를 기억하셔야 돼. 아닌 범죄. 그래서 우리가 아닌 범죄가 뭐예요? 내, 일,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형법상 보안관찰을 때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란죄.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 이 3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아가지고 이제 보안관찰을 때리잖아. 때릴 때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A가 이 대상자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재범 위험이 너무 높아. 그래서 검사 있죠. 검사가 이 사람을 청구를 해요.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그럼 법무부 장관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여기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보안관찰 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보안관찰을 먹었잖아. 먹었으면 이 사람은요, 얼마 동안 보안관찰을 한다, 관찰을 받는다. 바로 2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는 거예요. 감시도 받고 이래요.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2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요, 똑같아요. 검사가 연장 청구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 이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한 번 연장하면 연장도 2년 연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 횟수는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한이 없어요. 그 얘기. 그래서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요. 갱신된 기간도 뭐다? 2년. 근데 갱신할 때 어떻게 갱신한다고요? 똑같아요. 검사가 청구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갱신한다는 거. 그리고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자는요. 자, 아까 질문 대상자는 여기 아직 보안관찰을 먹었습니까? 먹기 전인 사람입니까? 먹기 전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아직은 보안관찰을 먹기 전이지만 신고해야 돼요. 보세요. 위에 보니까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출소해서 나왔잖아. 나오면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고요? 7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이 보안관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7일 이내하고요, 지체 없이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는 거의 다 7일이네요. 대부분.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7일 이내.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7일 이내 나온 때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도 변동된 때로부터 여기도 며칠 이내 신고한다. 다 7일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긴 포인트. 신고는 전부 다 관할 경찰 서장님한테 한다는 걸 기억하시오. 신고는 전부 다 서장님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럼 아까 금방 보안관찰을 때릴 때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거치는데 이 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조심, 법무부의 차관입니다. 차관, 장관 바로 밑에 차관이에요.
장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리고 1인 차관 1인자 그 위원장 1인과 6명의 위원으로. 그러니까 여기 조심할 건 위원장 포함 6명이 아니에요. 위원장 1명과 6명. 그다음에 임기는 모르면 몇 년? 2년이고요. 의결도 모르면 출과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예요, 과반수. 재적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고 출석연 과반수 찬성 결정한다. 됐죠? 자, 그다음 5번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한번 쓸까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인데 일단은 검사가 이 A가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일단 청구를 하는 거야. 보안관찰을 때려달라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안관찰을 뭐 때린다 그랬잖아요. 결정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A가 법무부 장관에게 A가 재범 위험이 높아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청구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A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상자인데 네가 재범 위험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높아 보여서 내가 청구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알려주는 건데 근데 그때 뭘로 알려주냐면요. 이 검사는 청구서 있죠. 청구서에 등본이야. 등본을 이 A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청구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이라는 사람은 이제 보안관찰이 지금 청구됐기 때문에 보안관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안관찰은 얘한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보안관찰을 안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 A는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라든가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여기다가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재범 위험이 없다 이렇게. 그때 이 A가 제출은요. 검사로부터 청구서 등본을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말이야. 보세요. 피청구자가 여기서 이 A 계좌에는 검사로부터 처분 청구서 등본을 받았죠.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법무부 장관이나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한테 보안관찰을 때렸습니다. 그럼 나는 보안관찰을 먹었잖아. 먹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2년이자 2년 원래 기간 2년이 내가 중간에 보안관찰 처분 기간 중인데 중간에 어디로 뭐 했냐면 도망가 버렸어요. 보안관찰을 먹은 사람이 도망가 버리거나 또는요 한 달 있죠. 한 달 이상 소재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거나 한 달 이상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2년은 흘러가는 겁니까? 흘러가는 걸 얘가 돌아올 때까지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얘가 없어졌으니까 멈춰놔야 되잖아요. 멈춰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집행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집행중지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 이거는 검사가 집행중지를 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시킵니다. 자, 사유 보세요.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는 검사가 집행중지. 자, 그럼 이렇게 집행중지를 시켜놨어. 그러면 시간은 흘러간다. 이제 얘가 돌아올 때가 멈춥니다. 근데 나중에 집행중지 사유가 소멸됐다는 말이 얘가 돌아왔다는 얘기. 돌아오면은 검사는 이제 그 집행중지 결정을 취소해 줘야 돼. 언제? 지체 없이 이걸 취소해 준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잠깐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제 대상자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위험이 높을 때만 보안관찰을 때린다고요? 재범 위험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런 거 대상자긴 한데 일단 이 사람이 준법 정신이 확립돼 있다. 두 번째, 일정한 주거하고 뭐가 있다? 생업이 있어.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가 있더라?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신원보증인이. 근데 여기 대통령령 찾아보면은 2명 이상이거든요. 이런 요건이 구비됐어. 대상자가. 그러면 그때는요.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면제 요건이야. 3가지. 기억하시. 그러면 이 대상자가 내가 대상자는 맞는데 나 잘 보세요. 면제 요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 좀 해 주실래요?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면제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하는 건 몇 달 이내? 3달 이내입니다. 그래서 면제 신청 있으면 3개월 있죠. 3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피보안 관찰자 있죠. 피보안 관찰자는 대상자 중에서 재범 위험이 높아가지고 보안 관찰을 먹은 사람이야. 먹은 사람은요. 결정 고지 보안 관찰이 날라왔잖아. 날라오면 7일 이내 나 보안 관찰 먹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됐죠? 경찰이 이제 여기 서장 관임 빼고 서장입니다. 서장 신고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개월간 있죠. 3개월간 자기가 어떤 활동했는지 이것도 보고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여기도 7일 이내 변동 신고합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가거나 그리고 10일 이상 주거 이탈 여행할 때 이거는 미리 신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후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미리 신고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마무리. 만약에 보안 관찰은 받은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 법무부 장관의 이 보안 관찰 결정이 억울해. 억울하면 그때는요.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얻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우리 조금 마실까? 좀 마셨다가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